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이에요. 네. 네,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재밌는데. 다음에 영화 특집으로 10편 녹음할까요? 앵콜로 한 번 더 초대를 좀 드려야 될 것 영화 같습니다. 마케팅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영화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난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럴 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MC들이 마케팅 is everything 하면서 모든 게 마케팅을 할 정도로 네.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 영화 하나에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촘촘하게 있는 것 같아서 오, 이게 백과사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지훈님 어떠세요? 이번에 이제 녹음 진행하면서 그 많은 영화 얘기를 듣잖아요. 전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반적인 관객의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가 이 영화라는 장르가 제가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잘 캐치하는 장르는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IMDb, 로튼토마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런 평점을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흥미로운 거 가서 보고 약간 좀 재미없을지라도 내가 봤더니 재밌어 이런 케이스인데, 이 하나하나가 손길이 다 들어간다는 게 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마빅을 지금 시즌 4째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감이 너무 좋았거든. 감이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지. 진짜 단감이에요? 네. 반갑? 아까 그 7회 때 저희가 이제 3개 테마를 했었죠. 1000만 영화 대표작하고 네. 의외의 성공 영화, 그다음에 네. 최근 영화 대표작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의외의 성공 영화. 네, 네, 저희가 쉬는 시간에 조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검은 사제들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검은 사제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가 몇만 들었죠? 500만이 넘었죠. 500만이. 네네네.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약간 그런 귀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흥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흥행이 된 거는 네. 귀신이 정말 나오는 공포 영화. 네.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그거 하나의 학원물. 그쵸. 네. 근데 그것도 과거의 사례지 너무 최근에는 오래전이죠. 잘 됐던 영화가 없었고. 근데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장르가 이제 오컬트. 오컬트라고 하면 어떤 초현실적인 예를 들면 악령의 씨였다거나 어떤 소녀에게 악마가 씨였다거나 사탄의 인형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사탄의 인형이라기보다는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 그렇죠. 같다. 우리나라에서 오컬트 영화의 원조이자 시조는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 네. 종교적인 힘으로 구해내고 악령을 퇴치한다. 뭐 이런 거에 가장 큰 줄기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다룬 한국 영화의 최초의 사례가 이제 검은 사제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케팅 방향에서도 두 가지로 갈렸어요. 네. 이것을 오컬트라는 새로운 장르로 네. 팔아서 신선하게 네네.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면 저희는 오컬트라고 하는 장르가 현재까지의 한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었느냐 그런 되게 마이너하고 작아 보일 수 있는 장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영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네.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하면 100만 하고 끝나면 만족스러운 영화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았고요. 어떻게 대중적인 상업 영화로 포지셔닝을 할 거냐 네네.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영화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르적으로는 흥행을 한 적이 없고 네. 흥행을 할 수 없는 영화인데 네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저희는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자산들은 되게 훌륭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소재적으로 굉장히 신선한 소재고 네. 신인 감독이기는 하지만 김윤석이라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와 네. 또 강동원이라는 굉장히 또 신선한. 스타성 있는 배우가 같이 둘이 또 만나서 연기를 하는 게 있었고 네. 또 거기에 사제복을 입은 강동원 강동원의 씨.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그렇죠.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포 영화가 그래서 매번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르라고는 또 말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미묘한 선상에서의 자산과 단점들을 네네.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관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하지만 저희는 시나리오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몰입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굉장히 영화도 잘 나오고 네네. 마케팅에서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면 이 영화는 굉장히 승산이 있다. 승산이 있다. 음. 한국 영화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흥의 길을 만들 수 네.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가 잡은 장르의 포지셔닝은 미스터리
이 영화 마케팅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수록 재밌어 보이는 영화가 있는 반면 네. 정보를 최소화할수록 또 흥미로운 영화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산들이 김인석이라는 배우, 강동원의 사제복 몇 가지만 갖고 있어도 되게 궁금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영화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관객들이 궁금하게 만들자. 네, 그렇다고 하면 마케팅 기간도 보통의 영화들은 4주 정도의 마케팅 이상을 가져가거든요. 네. 이 영화는 3주 마케팅으로 짧고 짧았네요. 굵게 가자. 짧게. 왜냐하면 강동원이란 배우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마케팅을 해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일정상의 전략이나 이제 마케팅의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네네네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죠. 박소담이라는 여배우가 신인 여배우였는데 굉장히 연기를 현장에서 저희도 보니 그 마지막에 씬들은 정말 뭐 진짜 저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배우는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맞아요.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가 신인 배우여서 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뒷씬은 관객들이 즐거움을 모르고. 만끽할 수 있게끔 남겨주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일차원적으로 자극적이고 맞아요. 신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뭐 관객들한테 알리는데 이용을 한다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영화에 대해서 되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마케팅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검은 사제들 예고편이랑 광고들을 봤을 때 그 정도의 레벨인 줄 모르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봐야겠다 해서 들어간 맞아요. 건데 보니까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인데 맞아요. 실제로 광고가 된 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이분 먹혔네. 근데 저는 저희의 진짜 타겟이셨네요. 정말 타겟으로 잘 먹혔네.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속았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영화 아니요. 보면서? 근데 네. 저는 너무 신선했어요. 네, 그게. 생각한 것 이상을 봤다는 맞아요. 느낌을 받으셨던 그 거죠? 이상이었던 네네. 거죠. 제가 기대했던 스토리라인 처음에는 궁금은 한데 뭐 진부한 네. 그런 악령 얘기 아닐까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박소담에 의해서 오는 그게 정말 신선한 거예요. 네네. 눈은 잘 못 뜨긴 했는데 신인 여우상을 휩쓸었죠. 어, 수담 씨는. 정말로요. 네네. 그럼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 첨예하게 꽤나 첨예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오컬트 영화로 팔아야 된다 적나라하게 라는 측면과 그렇게 가서는 정말 너무 좋지 않은 흥행 성적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 좀 더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저희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잘 설득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넘어올 수 있었는데 너무 잘 된 일인 건 거죠. 그럴 때는 좀 뿌듯해요. 막 영화 마케팅을 훨씬 하면서. 세련되고 훨씬 더 빵 터트리는 감에 그쵸. 카타르시스가 약간 있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이제 또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면 뭐 보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냥 단순히 네. 뭐 100만 혹은 100만 언더로 해서 그런 영화가 끝나버린다면 또 다음엔 그런 영화 제작을 할 때 안 모두가 나오겠죠. 꺼려할 수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또 관객들도 또 그런 영화를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0만 이상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뒤로는 관객들이 보거든요. 부산행이라는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으면서 좀비들이 나와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그렇죠. 있고 또 그런 영화들이 되게 다양하게 생기는 네. 것처럼 네. 그런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영화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을 우리가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때문에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보탬이 돼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의외의 성공 영화 쪽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곡성 좀 전에 얘기하신 그다음에 네. 아가씨, 추격자. 의외로 아이언맨이 있어요. 저 아이언맨이 왜 또 아이언맨이 마블 지금이야 워낙 마블 네. MCU 10년이 된 이게 아이언맨 1이에요? 예, 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마블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맞아요. 개봉을 그쵸. 한 게 그러니까요. 아이언맨이었고 네. 그때 아이언맨이 개봉할 때는 어벤져스라는 개념이 없었죠. 맞아. 제일 먼저 개봉한, 네. 제일 먼저 그 등장한 MCU 히어로니까. 중에 첫 번째가 1번 네. 타자가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은 미국에서도 마블이라는 영화는 사실 만화책을 만들던 그렇죠.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물섬이나 이런 만화책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실사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쟤네 뭐야?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미국에서도. 네. 마블이라는 회사가 되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거나 신뢰받지 못했어요. 마블 코믹스, 그런 코믹스라는 게 되게 또 한물 뭔가 유행이 네. 지난 느낌이 한참 있던 오래돼서. 차에서 하다 보니까 네. 막 이렇게 훌륭한 캐스팅이나 훌륭한 감독이랑 같이 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맞아요. 사실 저도 마블을 잘 스파이더맨 만화책만 알지 마블은 잘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다 저희한테 그렇죠. 아이언맨의 의뢰가 왔을 때 저도 네. 사실 아이언맨? 직역하면 깡통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편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그랬겠다.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네, 이게 그랬겠다. 1편은 수트가 완성된 채가 아니라 그 수트를 만들어가는 단계를 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깡통 로봇 같은 걸 입고 나와요. 맞아요. 그게 이제 네, 기억나시는지 마크 기억나요. 마크 1, 마크 2 갔다가 그 이제 피규어 샀거든요. 맞아요. 마크 1, 너무 마크 좋아. 2 마크 그러면서 원이 너무 이제 완전 오늘날의 그 수트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로 예고편을 봐도 정말 깡통 로봇 같은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죠. 그 진짜 이렇게 뭐 땜빵같이도 만들고 맞아요. 저는 영화를 좋아했던 팬이었기 때문에 사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도 얼마나 네. 젊었을 때 훌륭한 배우였는지 유망받던 신인이었는지를 알지만 그랬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마약으로 망가져서 네, 다시는 맞아요. 재기가 네.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네, 그가 출연을 하면 마약을 또 할지 몰라서 재활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험을 들 여러 가지 정도로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이미 끝났다 네, 배우의 인생은 네, 라고 네, 생각하던 네.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사실 아이언맨을 하면서 또 심지어 내한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로버트 다니 주니어가.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를 할 때는 사실 되게 막막한. 그리고 이제 수트라는 게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지만 그렇죠. 그때는 수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게 좋겠냐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수트하면 양복이 생각나는 그런 그러니까 시대. 예를 들면 네. 유니폼이라고 해야 될지 이 스파이더맨의 옷처럼 그러니까 그게 아이언맨 수트라는 말조차도 네, 그 당시 네. 마케팅 컨셉에서 이걸 뭐라고 할 그치, 거냐? 그치, 그냥 뭐라고 할 수트라고 거야. 합시다.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 촌스럽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이언맨의 수트라는 개념을 만들고 네. 컨셉도 우리가 흔히 봐오던 어떤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히어로들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네. 히어로로 거듭난다는 설정이 네, 한편으로는 새롭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낯설고 DIY 예, 그리고 예, 슈퍼히어로. 이제 아이언맨의 컨셉이 네. 영웅은 이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네. 업그레이드라는 컨셉을 잡고 영웅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언맨 1을 네.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였고 그것이 450만 정도의 흥행을 거두면서 꽤 성공을 그래도 했죠. 엄청 잘 된 거죠. 놀라울 정도로 잘 된 북미를 거죠.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스코어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2위야, 세계 2위? 마블에서 네 배급을 했던 CJ 쪽에 네, 땡큐레터를 따로 보낼 정도로 너무 고맙다. 그냥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가 나중에 네. 들은 얘기로는 네. 마블에서도 퍼스트루기라는 네. 회사에 되게 네, 네, 네. 잘한다, 고맙다라고 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야죠. 그래야죠. 지금은 잊었을 겁니다. 너무 옛날이라 너무 네, 옛날이네요. 10년 전이라 그때 잠깐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몇 년 전이죠? 처음에? 아마도 2009년 작품 네, 검색 좀 누가 해주세요. 일까요? 2008년, 2009년 아마 이때쯤일 거예요. 2007년? 7년은 아닐 거고요. 처음에 아이언맨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하게 재밌게 봤는데 저도 그랬어요. 2008년이네요. 네네네. 아, 2008년 저도 아이언맨 굉장히 1.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깡통 로봇 같은 이 그림이 나오는데 네네, 맞아요. 정말 깡통 로봇 같은데요, 정말로. 그게 마크 1인데 캐릭이 꽤 인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것들이 다 너무나 그쵸, 희소성이 생겼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러프하고 되게 터프하게 맞아요. 붙진 않은데 캐릭터가 되게 귀엽거든요. 네. 저 마크 1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오퍼가 왔을 때 이제 미국에 나온 티저 예고편을 찾아봤는데 네. 깡통 로봇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되게 새롭다. 아. 이런 히어로 네.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네네네. 라는 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약간 나쁜 남자가 유행하던 재력가. 시절이에요. 그쵸. 아, 그래요? 네, 재력가지만 위트 있는? 위트가 있고 되게 자기 멋대로 시니컬한데 네. 마음은 따뜻하고 네, 사고도 치고 츤데레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런 캐릭터였죠. 아, 나쁜 남자 같은 일반인 남자가 본인 스스로 뭔가 수트를 만들어서 히어로가 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신선하다. 이제 또 그런 면에선 저희는 네. 이건 또 되게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되게 좋은 뭔가를 갖고 있는 영화 아닐까. 네, 네, 한번 네. 잘해봐야지. 그래서 저희가 외국 영화를 많이 원래 안 하는데 네. 이제 외국 영화 마케팅을 또 시작을 했던 거죠. 그쵸. 그때가 이제 처음 시작. 그 전에 어거스트 러시라고 하는 슬립 화이트작을 맞아. 그 영화가 또 200만 정도 들었었거든요. 250만 스트레스 하셨구나. 예. 세계적으로 잘 안 됐는데 한국에서만 잘 됐어요. 네, 그게 또 CJ가 일부 투자를 했던 영화예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모두가 되게 만족스러워했죠. 최근 영화 대표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내주신 거를 보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구남도, 구남도. 마스터. 그다음 마녀, 그것만이 내 세상이 있죠. 여기서 어떤 거 생각나는 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최근작은 최근작. 마녀고요. 네. 마녀가 이제 300만이 얼마 전에 넘었죠. 네. 마녀 300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녀 같은 경우에도 주연 여배우가 원톱 여배우가 완전 신인 여배우거든요. 오디션을 통해서 15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누구죠? 김다미 씨 김다미. 너무 예. 매력적이에요. 마녀로 데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인지도가 그냥 영인 여배우의 어쨌든 원톱 액션 영화는 한국에서 또 유사하게 흥행했던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여배우의 원톱 원톱의 액션으로 원톱 300만 액션. 이상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쉽지가 않죠. 100만이 조금 넘어도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김옥빈 씨의 뭐 악녀라던가 깐 영화제도 초청되고 하면서 그 이슈로 화제가 됐지만 그래도 악녀는. 130만 정도 악녀는 예. 좀- 아마 100만 초반대로 끝났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마녀가 마녀는 300만 이상의 흥행을 의외의 거뒀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죠. 부적인 성과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환경이나 이제 변수나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 여배우가 인지도가 전혀 없는 신인 여배우의 원탑일 경우에 너무 마케팅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관객들한테는 훨씬 보지 못했던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그것을 잘- 요소들을 네, 뽑아야 그쵸. 되는 거군요. 그쵸, 이겨내고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배우를 우리가 어떤 배우로 만들어줄 것이냐 그런 네, 메이킹 네, 같은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같이 이제 의논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분명히 그 배우가 이 영화에 캐스팅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모든 영화는 만들어지는데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누구나 네네.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나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네. 배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잘 커뮤니케이션 되거나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를 찾아내서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이번 에피소드들은 우문의 현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명확한 질문을 던지면 명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그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어찌 보면은 그 영화 마케팅뿐만 아니라 마케팅 현장에서 굉장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힘드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들을 다 있게 해주시는 답변들이 되게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질문지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던데 네. 대행이란 말을 되게 싫어요. 네, 퍼스트룸은 네. 어떻게 일하느냐가 있던데 아, 처음 마케팅을 시작할 때부터 대행이란 말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단 한 번도 대행사라는 말을 네. 스스로 쓴 적은 없어요. 남이 저희를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없어도 네. 그리고 스스로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저는 에이전시나 대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질문을 기획할 때는 그냥 대부분 외부에 네. 대행으로 이제 소개가 돼 있을 그랬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모든 실무들을 다 하시니까 영화를 훌륭하게 만들어주시는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도 그들과 같이 마지막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죠. 네. 그 중에 하나고 네, 되게 네.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현장에서도 영화를 만들어주시는데 그런 책임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그쵸. 걸고 하는 네, 것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저도 어쨌든 이 일원 중에 한 명이고 조금이라도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책임감이 이 일을 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에 또 한 명 중에
뭐 100명 중 혹은 2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200명의 주인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에이전시와 네. 이 영화 이제 퍼스트룩이라는 그런 이제 포지셔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이 영화는 네,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한 개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프로젝트 안에 여러 멤버 중에 하나 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화라는 게 감독님을 포함해서 배우들도 있지만 되게 수많은 스태프들이 본인들의 열정과 혼을 쏟아서 만드는 하나의 네.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마케팅으로서 안 될 영화를 되게 하고 저희가 무슨 마이다스의 신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저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영화에게 마이너스를 네. 만들 수는 있는 사람들인 네, 거죠. 네, 저희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네. 어떤 뭐 클라이언트와 잘 네. 보인다거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더 네.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레드카펫을 깔아주시는 분들과도 같이 파트너. 그럼요. 그들과 저희는 상하관계가 촌이 아니죠. 정말로. 그쵸. 진심으로. 네네. 그들과 저희도 파트너고 음. 영화를 만드는 연출하시는 네. 감독님, 배우분들과도 파트너인 거죠. 네. 같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야말로 좋은 협업을 해내는 것.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좀 필요한 모든 것 파트에서의 같아요. 해결책일 수 맞아요.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뭐 브랜딩이나 하는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들도 파트너 개념으로 많이 이제 네. 생각해 그쵸. 주셔서 네네네.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참 네. 고맙긴 네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이 중에 한 명의 주인인 거고 또 저는 파트너니까 이 파트너들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쵸. 네. 남들이 그걸 만들어내주기만을 그쵸. 바라는 거는 조금 대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처럼 그렇게 안 쓰거나 그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냥 영화는 뭐 특히나 또 외국 영화 같은 경우 만드는 사람 따로 있는 거고 우리야 그냥 그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걸 해나가면서 또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게 되게 있는 거니까요. 또 질문이 하나 드릴 게 생각이 났는데 근데 해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먼저 주거나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왠지 없지 않을까? 네네. 그냥 네, 해외 영화가 영화는 모든 게 다 완성이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국에다가 홍보해라고 하면 그럼요. 거긴 정말 대행이라는 느낌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때로는 들어서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개봉할 때까지 마케터들이 영화를 못 보는 아이고야.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마케팅을 해? 개봉하는 전날 보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뭐 드문 경우긴 대박. 하겠지만 언론 시사회를 개봉 전날 하는 외화도 있거든요. 보안상의 유지나 그리고 이제 개봉 일정이 나라별로 다르니까 매너라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의 특색이겠죠. 헐리우드 영화들은 한국 시장만 보고 하는 일정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한국 영화랑은 많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포스터나 예고편도 그냥 외국에서 다 만들어져 오죠. 어떤 네. 경우는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글 작업도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뭐 광고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관여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뭐 홍보나 PR 쪽에 좀 한정된 집중. 영향력을 그쵸, 예. 네, 보이는 게 많죠.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너무 여쭤봤다.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게. 네. 이 영화 마케팅을 하고 싶은 어린 친구들에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시작하고 싶은데 사실 영화 마케팅을 주변에 하는 사람 찾아보면 없어.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카데미가 있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찾아보시면 뭐 실무진들이 강연하는 강의나 학원 비슷한 그런 워크숍 등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또 이쪽 업계가 대부분이 인력 베이스로 움직이는 데다 보니까 네. 항상 TO도 꾸준히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막연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막상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오히려 진입하는데 진입 장벽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일을 막연하게 꿈꾸는 사람도 많죠. 너는 영화일을 왜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관객은 다 영화를 좋아해. 너만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네, 네. 결국 이게 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서 보는 취미로서의 영화를 좋아하는 건지 네. 본인이 영화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도전해 보고자 하는 건지를 네.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우선 네. 선행되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영화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영화의 마케팅은 영화만 본다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한 문화나 사회나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많이 또 알고
되고 그것이 자양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화 일을 혹은 영화 마케팅을 직업으로서 꿈꾸고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조금 더 채워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조금 전에 필요한 것 말씀하신 같아요. 그런 뭐 아카데미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것들을 듣는 것도 들어보고 도움이 되죠. 예. 저희가 강의하는 그런 워크숍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하는지. 생각만큼 여기 모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생각만큼 잘 모르세요. 네네네 그럴 이 것 일을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아는 것도 저는 좀 시니컬하게 항상 얘기하는데 네. 그냥 하고 싶다고 쉽게 생각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다. 되게 책임감이 정말 어려운 필요해요. 일이에요. 맞아요, 네네. 사실 저희 일은 세상의 일 중에서 5천만 명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맞아요. 잘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없죠. 대부분 아주 소규모의 타깃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해져 그렇죠. 있는데 네. 사실 영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거든요. 영화 마케팅이라는 게. 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책임감이나 제가 없어지면 또 이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긴급한 일이 항상 터지면 그것을 위해 제가 저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희생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화는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네, 것과 맞아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돼요. 왜냐하면 주니어 분들이나 혹은 이 분야로 오시기 전에 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 디자인과 다전공하면서 그 전공에 영화과 수업을 듣는 게 네네네. 있었어요. 영화 마케팅이나 뭐 네. 시나리오 이런 이야기. 근데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아마 다들 생각하면 뭐 영화 아카데미냐 뭐 이런 마케팅 들고 계속 찾다 보면 가까운 학과 뭐 학부를 보면 학부 간에 네네. 수업은 여러 개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영화 관련 수업을 듣고 네. 거기서 아마 들어가면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배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듣고 다시 업계 인터뷰도 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은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소신을 갖고 오라는 게 네. 결국엔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소명의식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제가 좀 필요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네. 나 외에 영화 관계된 사업자 그 연관된 사람들도 이게 그럼요. 조금만의 영향이 정말 퍼질 수 있다는 걸 그럼요. 생각하면 무턱대고 그럼요. 재밌다고 보는 걸로 네. 끝난 게 아니라 살찐성인의 정신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그쵸.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내는 한 글자의 오타를 네. 전 국민이 그걸 보는 네.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심각하게 근데 생각할 필요가 맞아요. 있는 그 거죠. 전단의 오타를 내면 강유미가 그렇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영화가 왠지 후져 보여. 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저희가 하는 자그마한 실수가 그 영화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네. 있고 네. 그것이 또 그 영화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책임감 네.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이 일을 대하는 생각들이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영화를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정말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이 감독의 생각이나 여기에 참여한 배우들의 이미지나 이걸 어떻게 해서 큐레이팅 해주고 그쵸. 싶은지 그쵸. 그걸 정말 일로 프로 정신으로 가질 수 있다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들 느끼겠지만 들어갔는데 이 일이 아니네. 어떻게 하지? 나갔는데 또 다른 일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취준생의 모드로 간접적으로 합법을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처음에 네네네. 저희가 하는 얘기 네. 듣고 오면 처음부터 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모든 직업의 처음 네, 시작이 맞아요. 그러하듯이 처음엔 정말 단순한 맞아요. 일부터 시작하죠. 네. 대신 그럼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화 마케팅은 전공 무관합니다. 맞아요. 이게 실수할 네. 대표님도 전공은 뭐셨어요? 저는 정치 외교학이요. 저희 저는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아이고야. 저희 회사에는 영화를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나이와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요. 음. 네, 그리고 뭐 학교나 뭐 학벌. 인맥, 그쵸. 학벌 그런 것으로 정말 차별하거나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맞아요. 세계인 건 분명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를 나왔냐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저희 회사에는 무엇을 전공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영화를 했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어떤 영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본인의 능력으로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산업계이기도 하죠. 이쪽은. 크리에이티브하다. 크리에이티브한 정말 거를. 6, 7, 8 폭풍과 같은 시간에 에피소드를 네. 녹음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케팅 빅리그 시즌 4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3편을 녹음하셨는데 소감 이제 소감
한마디씩. 네, 진짜 푹푹 같은 어떠셨어요?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네, 즐거웠어요. 재밌었고요. 네, 네. 또 처음 하는 첫 경험이니까 저희는 또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호기심이 항상 있고 네. 그 호기심으로 또 여기 와봤는데 네. 좋은 분들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잊고 있었던 얘기들도 또 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되게 재미있었고요. 맞아요. 저희 오셔가지고 거의 옛날 얘기 이렇게 다 히스토리 한번 훑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안에 또 잠겨서 가시는 분도 있고. 네, 다른 파트에서 마케팅을 네.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영화 팟캐스트에 먼저 출연하실 것 같은데 마케팅 있는 게 좋으셨어요? 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뒤에서 그렇게 이렇게 나서서 뒤에 숨어서 이게 마케팅 조용히. 팟캐스트니까 나온 거지 딴 거였으면 저희도 네. 저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네.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항상 존경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마케팅 빅리그 시즌4 새로운 도전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새로운 도전을 했고 새로운 컨텐츠가 또 나왔는데 예, 참석해주신 두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가 끝나네요. 여러분, see you again.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인플루언서와 브랜드가 함께 웰메이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는 넘버원 브랜디드 컨텐츠 마켓플레이스 픽업.